여러분 안녕하세요. 1학년 과학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다시 화면에 등장해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산과 증발 그리고 입자의 운동을 태블릿 수업으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한다 라는 것이 입자의 운동에 대한 개념이었고, 이 입자의 운동으로 확산과 증발을 설명했습니다. 확산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가 운동해서 멀리 퍼져나가는 현상이었고, 증발은 액체 표면에 있는 입자가 운동해서 기체로 되는 현상, 이 증발이었습니다. 확산과 증발의 다양한 예시도 한번 살펴보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137쪽의 해보기가 과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올려주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다시 답을 맞춰보고 이번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톤을 떨어뜨린 거름종이에 아세톤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고 저울의 숫자도 줄어드는 실험이었는데요. 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아세톤을 떨어뜨린 직후에는 액체인 아세톤 입자가 거름종이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1분이 지난 다음에는 아세톤의 흔적이 조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고, 액체인 아세톤 입자도 남아 있지만 액체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나서 기체로 된 아세톤 입자들도 있겠죠. 이 기체를 모형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 3분이 지난 후에는 아세톤의 흔적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아세톤은 표현을 하지 않고 기체로 변한 아세톤 입자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기체 모형을 표현할 때는요, 액체보다 서로 입자 간의 간격을 떨어뜨려 그리고 운동하는 모양을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잘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에 한번 답변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울의 숫자가 줄어드는 까닭을 위에서 표현한 입자 모형으로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예에서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거름종이 표면에서 아세톤 입자가 증발하고 그리고 퍼져나가서 확산해서 멀리 퍼져나간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 학습 활동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넘어간 실험이 있어요. 교과서 134쪽에 만능 지시약 종이의 색은 어떻게 변할까를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실험 설명을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여러분도 교과서를 보면서 실험 과정을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만능 지시약 종이가 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만능 지시약 종이라는 것은 산성에서는 붉은색, 중성에서는 녹색,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을 띠는 종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초등학교 때 공부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암모니아 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암모니아는 엄청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이런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용액을 암모니아 수라고 합니다. 암모니아는 참고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이렇게 암모니아 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암모니아 수는 염기성을 띱니다. 그러니 이 암모니아 수 입자가 만능 지시약 종이에 닿으면 푸른색으로 변하겠죠? 자, 그러면 실험 동영상을 보고 다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빨대 속 만능 지시약 종이의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여 확산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을 잘 봤나요? 실험 동영상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능 지시약 종이의 색이 어떻게 됐나요? 네, 점점 푸른색으로 변했어요. 그럼 그렇게 변한 까닭을 질문을 보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능 지시약 종이에 암모니아 수가 직접 닿지 않아도 색이 변하는 까닭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확산과 증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암모니아 수는 액체라고 했습니다. 이 액체 표면에서는 입자들이 운동해서 기체가 되는 증발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암모니아 수가 증발해서 그 입자가 확산해서 만능 지시약 종이에
닿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능지시약 종이가 암모니아수에 직접 닿지 않아도 색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시고, 두 번째, 만능지시약 종이의 색 변화는 어디부터 일어나는가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암모니아 입자가 점점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젖은 솜, 암모니아수가 묻은 솜에 가까운 쪽부터 변해나가겠죠? 이것도 이렇게 가까운 쪽부터 점점 푸르게 변해나간다라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놓치고 넘어간 실험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140쪽 기체 압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단원은 두 번째 중단원인 기체 압력과 부피의 첫 번째 소단원인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모형을 사용해서 기체 압력을 입자의 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 애니메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저기 봐. 큰 고무공 위에 사람이 앉아 있어. 고무공이 사람의 무게를 견디고 있네. 큰 고무공이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네, 교과서 애니메이션에서 사람의 무게를 견디는 고무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무공이 사람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입자의 운동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들은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는 기체들이 항상 존재한다고 했죠. 이 고무공 안에도 마찬가지로 기체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들어있는 기체 입자가 정지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하면서 고무공과 계속 충돌하겠죠. 이 충돌하는 힘 때문에 사람의 무게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교과서 141쪽의 그림 2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그림 2를 보면 한 학생이 고무풍선을 불고 있어요. 고무풍선을 부는데 고무풍선이 학생이 숨을 불어넣을수록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크기가 커지는 이유도 이 고무풍선 안에 입자의 운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체들이 고무풍선 안에 들어가면서 멈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충돌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힘을 고무풍선이 받아서 고무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방금 애니메이션의 예와 고무풍선의 예 공통점이 있죠. 기체의 입자들이 물체의 벽면과 충돌한다 라는 것이 공통적인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기체 입자가 물체에 충돌할 때 그 물체는 힘을 받습니다.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이 기체의 힘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합니다. 압력이란 말은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기체 압력도 마찬가지죠. 기체 입자들이 충돌해서 물체에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 일정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체 압력이 무엇인지 정리가 됐죠? 그리고 이 기체 압력을 입자의 운동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체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물체에 충돌할 때 그 물체는 힘을 받는다. 그리고 일정 면적에 작용하는 이런 힘을 기체의 압력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체의 압력은요, 기체 입자가 물체에 더 많이 충돌할수록 커집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체 입자가 물체에 더 많이 충돌할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기체 입자가 더 많이 충돌하게 될까요? 네, 용기 속에 기체 압력이 커지는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용기의 부피입니다. 온도와 입자의 개수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용기의 부피가 작을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집니다. 단위 부피가 작아질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져요. 그 이유는 이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입자가 더 많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집니다. 이때 용기의 부피와 입자의 개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입자들이 충돌을 더 많이 해서 기체의 압력도 커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입자의 개수입니다. 용기의 부피와 온도가 일정할 때 입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단위 면적에 충돌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커집니다. 자, 이렇게 압력의 크기는 기체가 더 많이 충돌할수록 커진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충돌을 더 많이 할 경우 세 가지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이 옆에 물음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풍선에 기체를 불어 넣을수록 크기가 커지는 까닭을 기체 입자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고무풍선 속에 숨을 불어 넣을수록 이 고무풍선 안에 있는 기체 입자의 개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기체들이 더 많이 충돌하겠죠? 그 힘을 받아서 고무풍선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 기체 압력이 작용하는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두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안전매트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안전매트를 설치하죠. 이 안전매트가 안전하게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이 안에 기체들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끊임없이 운동해서 이 안전매트 벽과 충돌해서 떨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기체 압력을 이용하는 첫 번째 예고, 두 번째는 물과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공기주머니가 있습니다. 공기주머니에 기체를 계속해서 불어 넣으면 기체들이 충돌하면서 압력이 점점 커져요. 그러면 이 공기주머니가 물과 물체도 결국에는 들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 사고를 키우기도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페트병 입구에 고무관을 끼우고 고무관의 반대쪽 끝에 로켓을 끼운 다음에 발로 밟으면 날아간다. 에어로켓이죠. 이 로켓이 날아가는 까닭을 압력과 관련지어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페트병을 밟으면 페트병 속에 있던 기체가 고무관을 통해서 어떻게 되나요? 로켓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기체의 입자가 어디에 충돌해요? 네, 로켓에 충돌하면서 이 로켓이 기체의 압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켓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시 입자의 운동과 기체 압력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기체 압력 내용 우리 벌써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입자의 운동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연습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 고무풍선에 기체를 불어넣으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까닭은 우리 방금 했던 내용이죠. 고무풍선의 안쪽면에 기체 무엇이 충돌하기 때문? 기체 입자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무풍선이 힘을 받는다고 했어요. 기체의 압력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생활 속에서 기체 압력을 느낄 수 있는 예를 찾아보자. 우리 교과서에 나온 예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놀이 할 때 우리 튜브 사용하죠. 튜브 안에도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기체 입자를 많이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체 입자들이 튜브 안에서 충돌하면서 압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 튜브를 의지해서 우리가 물놀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요새는 기체를 불어 넣어서 사용하는 다리 마사지기도 있습니다. 튜브와 마찬가지로 기체를 불어 넣을수록 그 마사지기 안에 있는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기체 압력이 커집니다. 그 압력으로 우리가 마사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예들을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확산과 증발 그리고 운동하는 입자에 대한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기체 압력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 기체 압력에 대한 개념을 잘 다져 놓아야지 다음 시간부터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더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복습 꼼꼼하게 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갈 과제 또는 학습 활동도 충실히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